아침에 건물은 아직 스위치를 완전히 켜지 못한 듯 어딘가 반쯤 닫힌 눈을 하고 있었다. 자동문은 센서에 반응하면서도 느리게 마치 일어나고 싶지 않은 늙은 몸처럼 등을 구부렸다 펴며 열렸다. 로비 대리석은 밤새 모아둔 발자국의 체온을 지하로 흘려보내듯 차갑게 식었고 전날 저녁의 숨결이 아직 벽 모서리에서 얇은 안개처럼 떠돌았다. 그 공기 속으로 윤정이의 발자국이 들어섰다. 구두굽이 바닥을 누를 때마다 대리석은 무겁게 울림을 안쪽으로 삼켰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도 티 내지 않고 참아내는 돌의 풍경. 비서실 문손잡이는 금속 본래의 차가움을 고집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스칠 때 윤정이의 심장은 아주 미세하게 박자를 바꾸었다. 낡은 벽시계는 8번 초침을 삼킨 뒤 9번째를 길게 늘려 찍었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가구들이 그 박자에 고개를 돌린 듯 잠시 멈췄다. 책상 위에 펜꽂이는 줄지어 선 펜들을 꼿꼿하게 세우며 긴장했고 종이철들은 몸을 웅크려 제 안에 있는 비밀을 감췄다. 전날 밤까지 켜져 있던 스탠드 불빛의 잔향이 아직 책상 표면에 눌어붙어 약간의 따뜻함을 내고 있었다. 윤정희가 가방을 내려놓자 카펫은 짧은 숨을 들이마셨다. 낡은 결이 발 아래서 미세하게 거슬렸다. 마치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몰아가겠다는 것을 먼저 예고하듯 털실 하나하나가 반대쪽으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부팅음이 작게 울리는 동안 사무실 안의 공기들이 가볍게 떨렸다. 커피 머신은 아무 버튼도 눌리지 않았는데도 윙 소리를 내며 몸을 깨우고 있었고 벽의 달력은 오늘 날짜 위에 붉은 네모를 씌운 채 무언가 기다린다는 듯 시선을 고정했다. 그 순간 탁자 모서리에서 봉투 하나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종이 봉투는 바닥에 닿으며 낮게 숨을 내쉬었고 공기의 결이 흔들렸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마치 누군가 손끝으로 살짝 밀어둔 듯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윤정이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재무팀 내부 전용이라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접착선은 이미 한 번 뜯겼다가 다시 붙여진 듯 울퉁불퉁했다. 봉투 안쪽에서 종이들이 마찰음으로 작은 비명을 냈다. 봉투 속에는 원장부 일부가 들어 있었다. 숫자들이 표처럼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지만 잉크의 짙음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행은 더 무겁게 눌려 있었고 어떤 행은 급히 적힌 듯 삐죽거렸다. 손끝으로 쓸자 잉크 냄새가 갓 깎은 쇠처럼 날카롭게 퍼졌다. 행의 가장자리에 찍힌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둥근 타원 안에 창고번호 B-12. 반복적으로 찍힌 붉은 타원은 서류가 아니라 습관의 흔적 같았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동일한 압력으로 찍어낸 인장. 봉투를 다시 닫아 가방 안쪽 더 깊은 층으로 미끄러뜨렸다. 가죽 안감은 낮게 울며 새로운 무게를 받아들였다. 그 순간 어깨끈이 보이지 않는 돌을 짊어진 듯 약간 더 내려앉았다. 벽식에 초침이 딱 하고 다음 눈금을 찍었다. 평소보다 큰 소리였다. 마치 잊지 말라는 듯. 사무실 안가구들이 모두 조용히 숨을 죽였다. 파일 캐비닛은 서랍들을 단단히 맞물린 채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전등은 빛을 조금 더 차갑게 깜박였다.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무 이름도 뜨지 않았다. 진동은 2번 울리고 멈췄다. 바닥 위 연필 한 자루가 굴러 내려가 멈춘 자리에서 바닥은 그 작은 진동을 오래 기억하는 듯 파문처럼 떨렸다. 밖에서 누군가 복도를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구두굽이 일정하게 카펫을 눌렀다 놓았다. 발자국은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그러나 지나간 뒤에도 손잡이는 식은 땀을 흘리듯 서늘했다. 윤정이는 봉투가 닿은 가방 속을 다시 바라보았다.
가죽 안쪽이 여전히 울고 있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종소리가 들렸다. 띵. 아주 평범한 그러나 오늘은 그 평범함조차 낯설었다. 건물 전체가 곧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침묵을 품고 있었다. 카펫은 발 아래서 결을 세우며 속삭였다. 오늘은 다른 날이라고. 복사기의 덮개가 올라가며 안쪽 유리가 차갑게 빛났다. 투명한 판은 들어오는 모든 종이를 해부대 위에 눕히듯 받아들였다. 종이가 눕는 순간 섬유의 결이 유리의 서늘함과 맞닿아 미세하게 떨었다. 기계가 숨을 들이키듯 윙하는 소리를 냈다. 차가운 광선이 번쩍이며 종이의 혈관 같은 줄무늬를 따라 움직였다. 기계 안쪽에서는 톱유니와 벨트가 맞물리며 귓속까지 들어오는 규칙적인 진동을 만들었다. 그 진동이 복도 벽에 닿자 벽은 짧게 울컥이며 내부를 드러내는 듯한 소리를 냈다. 첫 장이 토해져 나왔다. 갓 복사된 종이는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손끝에 올리자 열기가 천천히 사라지며 잉크 냄새가 피어났다. 방금 태어난 글자들이 공기와 부딪히며 내뿜는 냄새였다. 잉크의 향은 달콤한 척했지만 오래된 고무장갑처럼 무미건조한 기운을 남겼다. 종이 위에는 다시 창고번호 B-10이라는 붉은 도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타원의 곡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같은 힘으로 같은 각도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손보다 기계적인 규칙성. 그러나 기계는 아닌 습관의 손. 오래 숨겨온 어떤 고집이 잉크 속에 남아 있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표 하단의 낯선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활자체가 다르고 줄과 줄 사이에 숨이 달랐다. 정리할 사람은 따로 있다. 종이는 그 문장을 부끄럽게 감추려는 듯 약간 구부러져 있었다. 마치 오래 보관된 종이가 아니라 방금 덧붙여진 한 줄. 복사기의 빛은 그 문장마저 가차없이 훑어 사본 속에 옮겨 담았다. 복제된 문장은 아직도 미약한 체온을 지니고 있었다. 출력 트레이에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무게는 종이보다 훨씬 무거웠다. 페이지들이 서로의 숨을 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윤정이는 그 더미를 조심스레 들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봉투는 뻣뻣하게 저항했지만 이내 스스로 입을 닫았다. 그 순간 복사기 화면이 깜빡이며 용지 걸림을 알렸다. 기계는 얇은 불평을 토해내듯 안쪽에서 끼인 종이를 삐걱거리게 붙들고 있었다. 뚜껑을 열고 종이를 꺼내자 얇은 삼각형 모양이 찢겨 있었다. 잉크가 퍼져 모서리는 더 짙게 보였다. 손바닥에 올린 작은 조각은 목숨이 끊어진 나뭇잎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움 속에 종이 전체보다 더 무거운 의미가 눌려 있었다. 그녀는 그 조각까지 봉투에 함께 밀어 넣었다. 봉투가 다시 낮은 숨을 토했다. 사무실 창문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내리며 서로의 궤적을 겹쳤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굵은 줄기가 되는 순간 유리는 오래된 서류철처럼 버티다 결국 페이지를 넘기듯 흘려보냈다. 빗물은 소리를 만들지 않았다. 다만 침묵의 길이를 늘리는 방식으로 존재했다. 책상 위에 남겨둔 출력물 뭉치가 아주 미세하게 부풀었다. 종이가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이며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순간 잉크 냄새가 다시 한번 그녀의 호흡을 스쳤다. 그때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떨었다. 발신자 없음. 화면에 빛나는 낯선 숫자 배열이 2번 울리다 꺼졌다. 남겨진 건 짧은 진동의 메아리뿐. 바닥에 있던 연필이 저절로 구르듯 책상 끝에서 떨어졌다. 바닥은 그 작은 충격을 오래도록 울림으로 이어갔다. 윤정이는 봉투를 다시 가방 속 가장 깊은 층에 밀어 넣었다. 가죽 안감은 마치 오래 기다리던 손님을 받아들이듯 스스로 늘어났다.
가방은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 무게는 숫자의 합이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의 길이가 만들어낸 무게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빨간 불빛이 심장처럼 뛰었다. 규칙적인 반짝임이 벽면의 거울에 반사됐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지하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금속의 냄새와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바닥 위 얇은 물막이 형광등 불빛을 찢어 조각난 별처럼 흩어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툭툭 규칙적이었다. 마치 지하가 스스로 초침을 세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소리와 겹치듯 멀리서 발자국이 울렸다. 일정한 간격, 단단한 구두 굽의 압력. 복도를 따라 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이 지하의 벽에 반사됐다. 공기가 갑자기 얇아졌다. 종이 봉투 속에 담긴 사본들이 스스로 몸을 웅크리며 숨을 죽였다. 지하 복도 끝,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하는 언제나 낮을 모른다. 위에서 해가 떠 있든 회의실에서 환호가 터지든 아래층 콘크리트는 그 어떤 빛도 기억하지 못한다. 오직 물방울이 천장 틈에서 떨어지는 소리만이 이곳의 시계를 대신했다. 툭툭. 일정하고 무심한 리듬. 윤정이의 구두 굽이 바닥을 누르자 얇게 고여있던 물막이 파문을 만들어냈다. 파문은 형광등 불빛을 조각난 별처럼 흩어내며 천천히 퍼졌다. 지하 복도의 공기는 금속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철제 선반이 삐걱거리며 제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벽면을 따라 매달린 전선들은 긴 뱀처럼 꿈틀거리다 정지한 채 여전히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떨고 있었다. 환풍기는 낮은 윙윙거림을 내며 숨을 내뱉었지만 바람은 끝까지 닿지 못해 복도 중간에서 잘렸다. 잘린 바람은 공기 속에 매달려 천천히 부패해가는 듯한 냄새를 흘렸다. B-10이라는 숫자가 적힌 철문 앞에 섰을 때 자물쇠 구멍이 작은 눈처럼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열쇠를 넣기도 전에 구멍은 이미 그 모양을 알고 있는 듯 미세하게 벌어진 틈을 드러냈다. 손끝이 차가운 금속에 닿자 온몸의 체온이 거꾸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손등의 혈관이 미세하게 움츠러들었고 어깨뼈까지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철문이 천천히 밀리며 열리자 내부의 공기가 단숨에 달려나왔다. 차가운 숨결이 폐 속을 가득 채우며 갈비뼈를 안에서 두드렸다. 안쪽에는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낡은 골판지 상자들은 서로 몸을 기댄 채 오래된 비밀을 나누며 밤을 버텼다. 종이 테이프가 삐져나와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마치 감춰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중앙에 검은 금고 하나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금속 표면은 오래된 숨결로 덮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서자 숫자 다이얼에 달아버린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다. 1974. 4개의 숫자만 다른 숫자보다 더 깊게 패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수십 년 동안 같은 리듬으로 반복해 돌린 흔적. 창업주의 생년. 다이얼은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듯 그녀의 손길을 기다렸다.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2번, 다시 왼쪽으로. 다이얼이 돌아갈 때마다 철제 금속 안쪽에서 작은 숨소리가 났다. 마지막에 클릭 소리가 울렸고 문이 열리며 안쪽에서 눌려있던 공기가 튀어나왔다. 금고 안의 종이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노란빛이 도는 낡은 종이와 아직 흰 기운이 남아있는 새 종이가 한데 겹쳐 있었다. 가장 위에는 창업주의 친필 유언장이 놓여 있었다. 종이는 바싹 말라 있었지만 펜 끝이 눌러간 자국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선은 단호했고 글자의 끝은 무게를 잃지 않았다. 종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잉크가 오래된 냄새를 다시 내뿜었다.
오래된 서가 닫힌 책장, 빛을 못 본 기록이 내뿜는 축축한 숨결. 그 아래 최근 날짜가 적힌 원장부. 페이지마다 빽빽한 숫자가 직선처럼 정렬되어 있었지만 줄과 줄 사이가 미세하게 뒤틀려 있었다. 금액은 명확했지만 종이 자체가 불안에 떠는 듯 보였다. 마치 자신이 적어놓은 내용조차 견디지 못하는 듯. 손끝이 숫자를 따라가자 종이는 낮게 삐걱이며 저항했다. 문서 사이에서 포스트잇 한 장이 흘러나와 바닥에 붙었다. 복사해. 불이 나면 원본부터 사라진다. 글씨는 급히 써 내려간 듯 삐뚤었고 잉크의 농담이 들쭉날쭉했다. 종이는 방금까지 누군가의 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아직 따뜻했다. 윤정희가 봉투에 서류를 넣는 순간 금고 안쪽에서 바람이 스쳤다. 종이 더미가 서로를 부딪히며 낡은 기침 같은 소리를 냈다. 등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겹쳤다. 발자국. 일정한 간격, 굽 높은 신발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 소리는 복도를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향해 오고 있었다. 형광등이 2번 깜박였다. 깜박임이 멈췄을 때 그림자 하나가 복도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그녀의 발목을 감쌌다. 그 바람은 말이 없었지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지하의 공기는 스스로 긴장을 품었고 그 긴장은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만 살아 있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의 공기는 낮 동안 마셔온 숫자와 서류 냄새를 뱉어내고 다른 냄새로 채워졌다. 복도를 따라 호텔 만찬장의 향이 스며들었다. 샹들리에는 유리 조각 같은 빛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천장의 주름을 더 깊게 만들었고 긴 식탁은 거대한 장부처럼 사람들을 양쪽에 늘어앉혔다. 흰 식탁보는 마치 한 장의 보고서처럼 반듯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위에 놓인 접시와 잔, 칼과 포크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렸다. 버터칼이 은빛을 내며 접시를 긁자 얇은 비명이 공기 속을 가로질렀다. 칼끝이 남긴 흔적을 접시는 지우지 못한 채 얇은 상처로 품었다. 수프가 담긴 그릇은 표면 위로 작은 증기를 올렸다. 그 증기는 위로 올라가다 이내 천장 조명에 부딪혀 빛을 휘감은 뒤 곧 사라졌다. 증기가 남긴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식탁 위 공기는 잠시 뜨거웠다. 사람들이 잔을 들어 올리자 와인의 붉은색이 샹들리에의 금빛과 섞여 보랏빛으로 번졌다. 잔 표면의 얇은 곡선은 마치 떨리는 동공처럼 흔들렸고 와인의 무게는 작은 호수처럼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 그러나 손끝이 조금만 비틀려도 액체는 곧 넘칠 듯 위태로웠다. 긴장의 선이 잔마다 걸려 있었고 그 선은 식탁 위를 거미줄처럼 이어졌다. 식탁보 위에 와인 한 잔이 기울었다.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며 천 위에 얼룩을 그렸다. 얼룩은 처음엔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이내 번져 지도처럼 넓어졌다. 진한 대륙과 얇은 해협이 생겨났다. 손수건들이 달려와 얼룩을 덮었지만 지우려 할수록 자국은 더 넓고 진하게 스며들었다. 천은 그 얼룩을 꺼내지 못한 채 밤새 자신의 몸속에 안고 있어야 했다. 숟가락은 수프를 떠 올리다 공중에서 멈췄다. 국물 표면에는 천장이 뒤집혀 비쳤다. 빛과 그림자가 일렁이며 마치 또 다른 회의실이 그 안에 있는 듯 했다. 그 순간의 정적은 수프의 열기보다 뜨거웠다. 사람들의 눈빛은 접시 위에서 반사되어 서로 엇갈렸고 그 시선들은 서로 부딪히며 조용히 흩어졌다. 의자 다리 하나가 카펫 위에서 미끄러졌다. 짧고 거친 마찰음이 식탁 밑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말보다 크게 울려 퍼져 방 안의 모든 식기를 한순간 긴장시켰다. 포크와 나이프들이 가볍게 흔들리며 서로 부딪혔고 잔 표면의 와인이 살짝 일렁였다. 공기는 얇아졌고 얇아진 공기 속에서 숨소리조차 무게를 가졌다. 샹들리에가 위에서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안쪽의 촛불 모양 전구들이 동시에 작은 떨림을 내며 빛을 흩뿌렸다. 빛이 테이블보에 그린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림자는 사람들의 손목을 붙잡듯 길게 늘어졌다. 접시 위 칼날은 빛을 받아 짧은 번개처럼 반짝였다. 잠깐의 섬광, 그러나 오래 남는 잔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떨어진 냅킨 한 장이 바닥에서 돌돌 말려 있었다. 누군가 발끝으로 밟았지만 종이는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대신 구겨진 채 제 모양을 버티며 남았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만찬의 모든 긴장이 눌려 담겨 있는 듯 했다. 복도에 나와 문이 닫히자 내부의 소리들이 한꺼번에 끊겼다. 그러나 문은 그 모든 소리를 표면에 얇게 스며들게 한 뒤 무겁게 잠겼다. 복도 카펫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 숨은 곧 차가운 공기에 삼켜졌다. 창문 바깥으로는 비가 더 굵게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들은 서로 겹쳐져 유리창 위를 쓸며 작은 강줄기를 만들었다. 그 강줄기는 아래로 흘러내리다 갑자기 방향을 틀며 새로운 문양을 만들었다. 창문은 그 문양을 잠시 품다가 곧 잊어버렸다. 윤정희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회장실 문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다. 키패드의 푸른 불빛은 초침처럼 깜박이며 문을 지키고 있었다. 문틈에서 새어나온 가죽과 향수 냄새가 복도 공기와 섞여 묵직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늘 밤 이 그림자가 더 짙어질 것임을 벽과 카펫이 가장 먼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천장등 하나가 잠깐 깜박였다. 극장의 커튼이 올라가기 전 알림처럼. 낮에 사무실은 사람들의 발소리로 가득했지만 문을 닫고 책상 서랍을 열자 전혀 다른 시간이 흘렀다.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앨범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표지는 가죽 냄새를 머금고 있었고 모서리는 수십 번의 손길에 닿아 색이 바랬다. 표지를 젖히는 순간 먼지가 얇은 막처럼 허공에 흩날렸다. 먼지는 빗줄기를 만나면서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사진 속 창업주는 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옆에는 15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 곁에는 날카롭게 도려낸 자국이 있었다.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늘이 뚫려 있었다. 앨범의 뒤쪽 사진이 겹쳐 보이며 도려낸 사람의 빈자리에는 파란 하늘이 끼어들어 있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하늘. 그것은 부재의 증거이자 은닉의 방식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비슷한 흔적이 이어졌다. 어떤 사진은 뒷모습만 남았고 어떤 사진은 어깨 일부만 잘려 있었다. 잘려나간 자리마다 다른 풍경이 끼어들었다. 숲, 강, 마당의 돌담. 모두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너무 무심했다. 앨범은 그 무심함을 오랫동안 숨겨온 듯 무겁게 눌려 있었다. 종이를 넘기는 손끝에 걸리는 저항은 오랜 침묵이 문장으로 변하기 직전의 떨림 같았다. 마지막 장의 안쪽 포켓에서 작은 봉투가 나왔다. 봉투는 오래된 봉투답지 않게 단단히 접착되어 있었지만 모서리는 습기에 약간 말려 있었다. 얇은 실로 한번 묶은 흔적이 있었고 종이 자체가 손때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비스듬한 필체로 단 한 글자 장려. 그 글자는 잉크가 번지지 않고 단단히 눌려 있었다. 오래된 펜촉이 종이를 깊게 파고든 흔적. 봉투를 열자 2장의 종이가 나왔다. 첫 장은 출생신고 사본이었다. 글씨와 도장이 선명했고 증명서 특유의 얇은 광택이 남아 있었다. 종이에서 나는 잉크 냄새는 시간의 흐름을 정직하게 증언했다. 두 번째 장은 미완성의 편지였다. 정리하라고 가르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문장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고 끝부분의 잉크는 점점 옅어졌다. 마치 필기구의 잉크가 다 떨어져 버린 듯.
종이 위에는 희미한 얼룩이 있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오래된 습기의 흔적일 수도 있었다. 종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얼룩이 편지의 마지막 단어처럼 남아 있었다. 책상을 덮은 앨범과 봉투, 사본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울었다. 앨범은 삭제된 자리를 고발했고 봉투는 은닉된 이름을 증언했으며 편지는 끝내 전하지 못한 말을 대신 품고 있었다. 사무실 공기는 더 두꺼워졌다. 형광등 불빛마저 사진 속 인물들의 그림자를 따라 흘렀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세차게 부딪히며 얇은 강줄기를 만들었다. 물길은 곧 흘러내려 창문을 긁었다. 유리는 긁힌 자리를 기억하듯 떨렸다. 바람은 사진의 빈자리를 파고들어 지워진 얼굴 위로 하늘을 끌어왔다. 앨범을 덮자 표지는 다시 무거운 침묵으로 돌아갔다. 봉투를 봉합하듯 맞잡은 종이의 결이 작은 소리를 냈다. 봉투 속 이름은 다시 어둠에 들어갔지만 한 번 드러난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책상 모서리에 올려둔 앨범 위로 스탠드 불빛이 내려앉았다. 불빛은 사진 위를 천천히 훑다 도려낸 자리에서 잠시 멈췄다. 그 빈자리에 남은 하늘이 빛을 받아 더욱 선명해졌다. 사람의 흔적을 지우려 했으나 결국 더 짙은 하늘을 불러온 셈이었다. 사무실 바깥 복도에서 바람이 길게 울었다. 오래된 건물이 내는 기침 같았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앨범의 빈자리를 지적하는 듯 날카로웠다. 그리고 책상 위 펜이 굴러 봉투 옆에 멈췄다. 펜촉은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듯 종이 위에 닿지 않았는데도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임시 이사회실은 낮에 햇빛을 거부하듯 커튼을 단단히 닫고 있었다. 두꺼운 천은 바깥에 빛을 가둔 채 실내의 흐릿한 회색을 풀어놓았다. 그 안에서 유리벽은 바깥 구름의 회색과 안쪽 종이의 흰색을 겹쳐 보여주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은 표면에 작은 물방울들을 빚어냈다. 물방울은 천천히 자라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렸다. 떨어지는 순간 테이블의 나무결은 짧은 숨을 삼켰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자 의자들이 동시에 삐걱거렸다. 그 소리는 합창처럼 시작됐으나 곧 제각각의 음으로 흩어졌다. 종이철이 움직이며 테이블 위를 긁었다. 종이의 마찰음은 바닥을 스치는 바람처럼 낮고 길게 이어졌다. 이름 없는 문서들이 펼쳐지자 공기는 종이 냄새로 가득 찼다. 잉크와 펄프의 냄새가 뒤섞여 오래된 서고에 들어선 듯한 숨막힘을 만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사본이 중심처럼 놓였다. 숫자가 이어진 행마다 작은 흔들림이 있었고 잉크의 농도는 일정하지 않았다. 줄과 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숨어 있었다. 손가락들이 종이 위를 따라가며 무게를 더했다. 어떤 손가락은 서두르듯 넘겼고 어떤 손가락은 오래 머물며 문장을 누르고 지나갔다. 종이는 그 압력에 미세한 주름을 만들었다. 정적 속에서 스크린이 켜졌다. 전등이 순간적으로 어둡게 꺼졌다 켜졌다. 화면 위에는 화살표들이 떠올랐다. 본사 계정에서 출발한 숫자들이 직선으로 움직였다. 화살표는 페이퍼 회사로 흘러 들어가더니 낯선 이름의 계좌로 곧장 사라졌다. 흐름은 단순했다. 변명할 구불거림이 없었다. 직선의 도주. 스크린에서 흘러나온 빛이 얼굴들을 스쳐갔다. 눈동자마다 반사된 화살표가 잠시 새겨졌다가 곧 사라졌다. 공기는 더 얇아졌다. 얇아진 공기 속에서 숨소리조차 무게를 가졌다. 펜을 쥔 손끝이 떨릴 때마다 종이 위에 미세한 점들이 남았다. 그것은 의도된 기록이 아니라 긴장이 남긴 얼룩이었다. 테이블 아래 카펫은 발목과 발뒤꿈치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의자 다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카펫은 소리 없는 마찰로 긴장을 흡수했다.
한 사람의 손이 천천히 들려 올랐다. 손목의 혈관이 뚜렷이 드러났고 손바닥은 빛을 받아 희게 빛났다. 그 움직임을 따라 옆에 손들이 이어졌다. 손들이 하나 둘 차례로 공중에 떠올랐다. 마치 숨겨진 지휘자가 어딘가에 있어 같은 박자를 요구하는 듯 했다. 손이 드는 순간마다 의자 등받이가 앞으로 기울며 작은 탄식을 냈다. 찬성과 반대 그 단어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의 높이가 말했고 시선의 방향이 숫자를 대신했다. 몇몇 손은 머뭇거렸고 몇몇 손은 곧바로 솟았다. 그러나 테이블 위 종이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테이블을 더 세게 눌렀다. 눌린 자리에서 나무결은 낮게 신음했다. 표결이 끝나자 공기는 다시 제 무게를 되찾았다. 손들이 내려오며 의자들이 뒤로 젖혀졌다. 등받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원래 각도로 돌아왔다. 스크린은 천천히 꺼졌다. 꺼지는 순간 벽에 반사되던 빗줄기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남은 선을 지워내는 듯 했다. 문서 위에는 이제 결론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압력이 종이를 더 두껍게 만들었다. 종이 속 섬유 하나하나가 서로를 더 강하게 붙잡았다. 문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종이의 숨결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잠시 고요했다. 고요는 종종 소란보다 무겁다. 시계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자 그 고요는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초침 소리가 벽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복도 바깥에서는 우산이 접히는 소리가 났다. 물방울이 흩어지며 바닥을 적셨다. 그 소리가 회의실 안까지 스며들었다. 마치 바깥의 비가 이곳의 결론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인 것처럼. 회의록 마지막 줄엔 아직 공백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공백은 망설임이 아니라 다음 절차를 위한 준비 같은 여백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표결 직후의 무게를 여전히 품고 있었다. 손들이 내려가고 의자 등받이가 제자리를 찾은 뒤에도 그 무게는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다. 그때 두꺼운 봉투 하나가 테이블 중앙에 내려앉았다. 두툼한 종이의 충격이 나무 표면을 울렸고 울림은 마치 종이 자체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선언처럼 번졌다. 봉투 속에는 영장이라는 이름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종이가 꺼내지는 순간 활자체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글자들은 의미보다 질서로 먼저 방 안을 채웠다. 종이는 무게가 크지 않았지만 넓이로 테이블의 절반을 차지했다. 활자 하나하나는 금속 활자에서 막 튀어나온 듯 선명했고 검은색이 아닌 묵직한 회색처럼 보였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호흡 같았다. 절차라는 숨. 그 숨이 퍼지자 의자들은 동시에 삐걱이며 조금 더 등을 펴고 앉았다. 종이 냄새가 잉크 냄새와 섞여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다. 잉크의 잔향은 오래된 도서관의 냄새 같기도 했고 철창에 붙은 습기의 냄새 같기도 했다. 테이블 위에서 물컵 하나가 살짝 흔들렸다. 물속에 비친 글자가 뒤집혀 흐릿하게 일렁였다. 누군가의 손목에 은빛이 걸렸다. 금속의 차가운 소리가 공기 속에 찰칵하고 퍼졌다. 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지만 벽지와 천장은 그 소리를 받아 오래도록 반향했다. 마치 방 전체가 절차의 존재를 인정하듯 소리를 깊이 간직했다. 은빛이 걸린 손목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답이 되어 있었다. 망치가 2번 나무의 울림으로 결과를 찍었다. 첫 번째 울림은 공기 속 먼지를 흔들었고 두 번째 울림은 테이블 위 서류철들을 가볍게 떨리게 했다. 종이들이 짧은 숨을 토하며 서로에게 더 가까이 붙었다. 절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 그 순간 창밖의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방울들이 서로 붙지 못한 채 작은 점으로 흩어졌다. 유리창 표면을 따라 내려가는 속도는 늦었지만 방향은 한결같았다. 커튼의 주름은 더 이상 어지럽지 않았다. 주름들이 천천히 펴지며 일정한 호흡을 이어갔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내부 통제 문서들이 다시 펼쳐졌다. 문장들은 여전히 같은 활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줄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단정해 보였다. 문서에 적힌 문장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기울어진 액자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는 손길 같았다. 활자는 종이에 눌러앉으며 그동안 비스듬히 있던 의미를 바로잡았다. 회의실 벽의 시계가 초침을 하나 움직였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물들이 그 리듬을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펜꽂이 속 펜들이 더 곧게 서 있었고 의자 다리들은 더 단단히 바닥을 누르고 있었다. 테이블 표면에 남아있던 작은 얼룩조차도 제 자리를 지우듯 스스로 희미해졌다. 회의록 마지막 줄에 남아있던 공백이 서서히 의미를 바꾸었다. 그것은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니라 다음 결정을 위한 여백이 되었다. 여백은 공기와 섞이며 방 안을 가볍게 만들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무겁게 걸려있던 긴장이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절차가 한숨처럼 숨을 내쉰 뒤 남긴 여유였다. 복도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규칙적인 보폭은 흩어지며 사라졌다. 대신 우산이 접히는 소리가 바깥 공기에 섞였다. 빗방울이 바닥에 흩어져 작은 파문을 만들었고 그 파문은 오래 남지 않고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자리에는 묘한 안정감이 남았다. 회의실 안쪽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공허가 아니라 단정함이었다. 초침이 한 번 더 움직였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절차의 호흡을 따라가고 있었다. 절차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 방을 채웠다. 그리고 테이블 위 서류철이 스스로 페이지를 조금 열었다 닫았다. 마치 안도하는 듯 한 번에 숨을 토해낸 것처럼. 복도는 낮보다 가벼웠다. 표결의 무게가 문 안에 남겨졌기 때문인지 문을 닫고 나서 공기는 잠시 자유로웠다. 그러나 자유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천장의 형광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지만 빛의 결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등은 희게 번졌고 어떤 등은 푸른 기운을 띠었다. 불빛이 달라지자 그림자들도 각기 다른 길이로 늘어났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균열이 복도를 따라 흘렀다. 화분잎 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방울은 오랫동안 제 자리에 붙어 있었지만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닥은 그 작은 무게에도 파문처럼 울렸다. 물방울이 남긴 자리는 금세 말라버렸지만 방울이 있던 흔적은 투명하게 각인됐다. 잎사귀는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갔지만 떨어진 무게의 기억은 잠시 인맥 속을 떠돌았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섰을 때 거울은 윤정이의 모습을 받아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눈가의 주름과 어깨의 각도가 달라져 있었다. 거울은 빛을 굴절시켜 작은 왜곡을 만들었다. 왜곡된 모습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 차갑게 보였다. 거울은 묻지 않았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붙들어 제 표면 위에 흘러가도록 두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며 낮은 음을 울렸다. 금속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안쪽에서 흘러나왔다. 내부의 공기는 사람의 체온을 오래 기억하고 있었는지 금속 표면에 눌러붙은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바닥이 한 번 더 닿자 금속은 짧게 떨며 낯선 체온을 받아들였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 얼굴은 흔들렸다.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붙들었던 긴장의 여운이었다. 빛은 층마다 다른 각도로 들어왔고 얼굴은 그 빛에 맞춰 색이 달라졌다. 어떤 층에서는 창백했고 어떤 층에서는 붉게 보였다.
그러나 눈동자만은 변하지 않았다. 눈동자는 층마다 다른 빛을 통과해도 제 형태를 잃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지하의 공기가 또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엔 단순히 차갑지 않았다. 습기와 함께 섞인 먼지, 철제 선반의 녹내음, 오래 방치된 종이의 곰팡내가 겹쳐 있었다. 공기는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구멍을 긁고 지나갔다. 마치 말하지 못한 고백이 목젖에 걸려 있는 듯 했다. 복도 끝 서류 더미 위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낯선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 내가 했어. 잉크가 아직 덜 마른 듯 글씨 가장자리가 번져 있었다. 종이는 누군가의 손 안에 오래 있었던 듯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전기 난로나 햇빛의 온도가 아니라 체온의 온도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에서 막 옮겨온 열기. 그 온도는 사제와 닮아 있었고 동시에 변명과도 닮아 있었다. 종이는 자신이 증언이자 고백임을 알고 있는 듯 잔잔히 떨렸다. 그러나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해방 같았다. 벽을 따라 걸려 있던 전등 하나가 순간 꺼졌다 켜졌다. 빛이 사라진 찰나의 어둠 속에서 복도는 깊이를 잃었다. 발소리 하나 없는 고요 속에서 어둠은 마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전등이 다시 켜졌을 때 공기는 이미 다른 질감을 띠고 있었다. 더 무겁고 더 가까웠다. 거울 옆 쓰레기통에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겹쳐진 종이들 사이에서도 같은 글씨체가 보였다. 내가 했어. 같은 문장이 반복되며 마치 스스로를 학습하듯 증식해 있었다. 그러나 종이들은 서로에게 등을 기댄 채 불완전하게 찢긴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그 찢김이야말로 배신의 형태였고 그 온도는 여전히 사람의 체온에 가까웠다. 복도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졌다. 얇아진 공기 속에서 작은 발소리가 멀리서 다가왔다. 일정하지 않은 보폭, 망설이는 듯한 리듬. 소리는 가까워졌다가 곧 멈췄다. 발소리가 멈춘 자리에 공기는 오래도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이름 없는 고백의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남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 금속이 짧게 울렸다. 마치 아직도 남아있는 체온을 붙들고 싶다는 듯. 공시가 올라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칼날보다 무겁게 방 안을 가르며 흘렀다. 회장 해임, 신임 이사 선임, 내부 통제 신설, 환수 계획. 단 4줄. 그러나 4줄의 활자는 전날까지의 긴 회의록보다 더 선명하게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졌다. 모니터 화면은 차가운 빛으로 깜박였고 그 빛은 벽을 타고 퍼져 창가까지 닿았다. 벽지는 그 빛을 흡수하지 못한 채 얇게 떨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그 순간 서류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졌다. 가방 속에 담긴 봉투들이 스스로 몸을 웅크리며 결론을 맞이했다. 종이들은 더 이상 숨을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얕게 내쉬는 숨을 서로의 섬유에 맞대며 한 장의 벽이 되었다. 벽은 약하지 않았다. 수많은 결들이 겹쳐져 만든 울타리였다. 복도로 나서자 로비의 대리석이 다시 차가운 빛을 머금었다. 낮 동안 쌓였던 발자국의 체온은 이미 식어 있었고 표면은 거울처럼 사람들의 움직임을 비췄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서로 겹쳤다가 흩어졌다. 그 겹침 속에서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었다.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의 움직임. 밖으로 나가자 비는 잦아들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화단 가장자리 흙이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빗물로 촉촉하게 젖은 흙은 누군가의 발자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조용히 입을 열고 있었다. 손바닥에 작은 유리병이 놓였다. 병 안에는 오래된 씨앗 몇 알이 담겨 있었다. 은행나무 씨앗. 창업주가 생전에 남겼다는 흔적.
라벨에는 낡은 글씨로 언젠가 쓸 사람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유리병의 마개를 열자 흙 냄새와 섞인 오래된 종이 냄새가 피어났다. 씨앗은 작았다. 그러나 둥근 등껍질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힘이 있었다. 손가락이 씨앗 하나를 집어 흙 위에 올리자 흙이 스스로 갈라졌다. 씨앗은 마치 제자리를 찾아온 듯 저항 없이 파묻혔다. 손끝으로 흙을 덮자 알갱이들이 서로 붙으며 씨앗을 감싸 안았다. 덮이는 감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무게였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속삭임을 만들었다. 은행 잎은 노랗게 물들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잎들은 길 위에 얇은 용단을 깔았다. 씨앗이 묻힌 자리 위에도 한 장의 잎이 내려앉았다. 잎맥이 흙과 맞닿으며 씨앗에게 비밀스러운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떨렸다. 화면에는 짧은 알림이 떠 있었다. 임시 주총 의결 완료. 보도자료 배포. 알림음은 오래 울리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길게 잔향을 남겼다. 마치 회사라는 거대한 건물이 스스로의 문장을 고쳐 쓰고 있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빛이 길 위로 흘러내려 건너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고 발자국마다 물이 튀었다. 그러나 물방울들은 금세 사라지며 대신 흙 냄새가 더 짙어졌다. 흙은 자신이 맡은 일을 다 했다는 듯 안정된 호흡을 내뿜었다. 하늘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구름 사이에서 얇은 푸른 줄기가 드러났다. 그 줄기는 아직 연약했지만 선명했다. 마치 어긋나 있던 글줄을 반듯하게 고쳐 쓰는 붓질 같았다. 그리고 흙 속 씨앗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대답이었다. 밤의 건물은 낮보다 더 선명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져나간 자리마다 가구와 기계는 제 고유의 각도를 되찾았다. 회의실의 테이블은 더 이상 종이에 눌려 있지 않았고 의자들은 삐걱대지 않고 고요히 등을 붙였다. 전등 불빛은 낮의 긴장을 지우듯 부드럽게 퍼졌다. 건물은 마침내 숨을 고르고 있었다. 23시 정각 금고실의 전자잠금 장치가 내려앉는 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렀다. 짧고 맑은 금속성 울림이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스쳤다. 문틀은 그 소리를 끝으로 안도의 고개를 숙였다. 긴장으로 수축되어 있던 공기는 풀리듯 넓어졌고 복도의 공기는 정리된 장부처럼 반듯해졌다. 윤정이의 집 안은 조용했다. 문을 열자 낡은 책 냄새와 비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 표지는 수년간의 기록을 견디며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지만 오늘은 새로 넘길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펜촉이 종이를 눌렀다. 정리 완료. 질서 회복. 6개월 후 쌓임. 글자는 단단했고 잉크는 곧바로 종이에 스며들었다. 점 하나가 찍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원을 따라 모였다가 풀렸다. 마침표조차 숨처럼 자연스러웠다. 코트는 옷걸이에 걸려 제 무게를 벗었다. 옷감은 하루의 긴장을 털어내며 얇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 안의 스탠드가 방 전체를 한 번 후고 꺼졌다. 어둠이 밀려들었지만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장면과 장면 사이의 쉼표 같은 배려였다. 창밖의 빌딩 몇 층에서만 불빛이 남아 있었다. 그 불빛은 깜박이지 않고 굳건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불빛이었다. 침대 머리맡 시계가 짧은 초침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재촉이 아니었다. 정리된 시간의 걸음걸이. 눈을 감는 순간 먼 곳에서 아주 약한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은행나무 잎 한 장이 떨어져 보도 위에 포개졌다.
얇은 금빛 종이가 한밤을 지켰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충분했다. 회사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휴대전화 화면에 남아 있었다. 내부 통제 규정 시행 공고. 전액 환수 진행 중. 글자는 짧고 단단했다. 이제 어떤 문장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문장은 질서로 바뀌었다. 윤정이는 눈을 감았다. 방 안 공기는 책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비가 남기고 간 여운으로 채워졌다. 침묵이 방을 덮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었다. 정리된 끝의 충만함이었다. 멀리서 들려온 사이렌 소리가 잠시 귓가를 스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었다. 이미 끝난 일을 알리는 메아리 같았다. 사이렌은 곧 멀어졌다. 방 안은 다시 고요했다. 그리고 금고실의 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낮게 울린 뒤 완전히 잠들었다. 금속은 마침내 쉴 수 있었다.